자, 14조를 갖다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조. 칠판에서 암기하시는 겁니다. 자,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입니다. 14조에 나와 있어요. 자, 암기하실 때는 14조니까요. 14조계사, 조계사 절이죠. 14조계사 중이 어떤 사람 관상을 보니까 그 관상이 좋아요. 큰 도시를 경영을 할 분이에요. 서울시장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하고 있냐면 경공매 컨설팅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14조계사 중이 관상을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할 분인데 현재는 경공매 컨설팅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 뜻이고. 이때 이제 본업이 뭐냐면 중개업이 본업이에요. 중개업이 본업이고 주로 하는 거 이거고요. 그 다음에 관자는 관리를 대신해 준다 이거고 이게 관리대행업 이게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거고 관리대행과 같은 말이 뭐냐면 임대관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대신 대상부동산은 대행자가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상주대행이죠. 상업용 건축물과 뭐예요? 주택. 그러니까 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그러면 법인 업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임대업 이렇게 하면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대업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자는 요게 상담이고 요게 상담업인데 요게 컨설팅업이죠. 그래서 상담이란 말이 컨설팅이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컨설팅업이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데 뭐에 대한 컨설팅이냐면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컨설팅 그죠? 이랬을 때 상대방 손님은 일반인이든 아니면 의뢰인이든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든 관계없고요. 이게 부동산 컨설팅은 손님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좋아요. 다 법인 업무입니다. 도자는 뭐냐면 도배나 이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도배나 이사업체 뭐예요? 소개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영이라는 것은 경영 컨설팅인데 중요한 것은 경영 컨설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법인 업무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들,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 경영기법 제공이 법인 업무고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일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 그러면 법인 업무가 안 되고 이런 걸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정보 제공 그러면 이것도 법인 업무가 아니죠. 경영정보 제공은 법인 업무지만 부동산 정보 제공 그러면요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아직 시험 출제 안 된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분자는 분양대행이에요. 그러니까 분양대행업도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분양대행 해준다. 역시 대상부동산은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두 가지에 대해서 분양대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그러면 법인 업무가 아니다라고 4번씩이나 나왔다니까요. 최근에. 그 다음에 경공매 컨설팅은 알선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 대신 받아주는 대리로 나눌 수 있다 그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가지가 14조에 써져 있는 법인의 업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 업무는 특징이 좀 있죠. 제일 마지막 거 경공매 컨설팅이라고 부르는 요 마지막 것은 특징이 뭐죠? 요것은 부칙 개공은요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한다는 게 특징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럼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업무는 법인의 업무로서 이거 뺀 나머지 업무들은 나머지 일은 법인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7가지만 할 수 있고 법인 개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운송업을 할 수 있을까요? 운송업 못합니다. 용달 이런 거 못한다고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업을 할 수 있을까요? 감정평가업. 감정평가업이라는 게 여기에 있지 않잖아요. 못하는 겁니다.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부업을 할 수 있을까요? 사채업? 없습니다. 없잖아요. 여기 지금 14조에 없잖아요. 시험 문제가 뭘 물어본다고요? 다음 중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보니까 이걸 철저히 암기하셔야 되고 무조건 한 문제란 말입니다. 응? 나머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고 돼 있죠.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걸 어기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 그럴 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임등치다 이것도 시험에서 간혹 나와요.
자, 여기까지고. 자,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해 볼게. 여기 나와 있는 업무가 총 7가지입니다. 그런데 요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요 중개업 있죠? 요것만 중개 활동입니다. 중개업만 중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업인 중개업만 중개 활동이 되는 거고, 나머지 밑에 있는 6개 있죠? 여기까지 6개. 이 나머지 6개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래야 돼. 첫 시간에 했던 거요. 첫 시간에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분양대행이다 그러면 중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중개는 알선이니까 대행을 해갖고는 중개가 안 됩니다. 그 첫 시간에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매 알선행입니다. 그랬을 때도 중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경매는 계약서 안 쓰니까요. 그런 게 있었죠?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중개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 차이가 어떻게 돼? 위에 중개업을 하고 받는 돈은 복비예요. 복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상한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금지행위예요. 걸려요. 법에 걸려요. 금지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많이 받으면. 근데 밑에 있는 것들은 나머지 6가지 업무는 이거 해주고 받아도 그 받은 돈은 중개보수, 즉 복비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렇게 되고, 복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상한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요. 많이 받아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요걸 구별하는 겁니다. 성질이 틀려요. 제일 위에 있는 중개업만 우리 중개사법의 규제를 받는 중개활동이 되는 거예요. 제일 위에 것만. 요 밑에 것들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타치를 안 합니다. 제일 마지막 요것만 이제 대법원 규칙에서 따로 규제하지요. 됐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주로 시험 나오는데 뭘 보려고 하냐면,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부칙 개공이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일감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아까 법인은 14조에 딱 써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나중에 여러분들 공인개공이나 부칙개공은 조문이 없어요. 전부 다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전부 다 해석이니까요. 저쪽 위주로 출제됩니다. 14조. 그렇지만 어쨌든 본업은 뭐냐? 중개업이에요. 본업은. 중개업이 본업이에요. 근데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일을 같이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자, 같이 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 조문이 없으니까 해석할 때 하란 얘기도 없고 하지 말란 소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겸업이 됩니다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중개 사무실에서 중개업도 하면서 딴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중개 사무실에서 쌀 가게를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가끔씩 있죠, 이것도. 중개 사무실에서요, 표구점을 같이 해도 됩니까? 문구점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는 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별거 다 할 수 있죠. 이건 출제거리가 안 돼요. 딱 떨어진 게 아니어서. 다만 출제가 요거 돼요. 요거.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있죠?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요거 법인 업무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14조에 나와 있는 저 7가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 따서 만약에 오픈했잖아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법인이랑 똑같이. 거기다가 법인이 할 수 없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부칙개공은 어떨까요? 기존의 부칙개공 같은 경우는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할 수 있을까요? 조문이 없죠. 해석이죠. 해석인데 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부칙조문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 경공의 컨설팅은 알선도 못해. 그거 빼고는 하지 말란 법이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해석해요. 6번까지는. 그러니까 부칙개공은 14조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X 그렇게 하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4조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O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구별할 줄 아시면 되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13페이지 보시면 113페이지 가로 2번 밑에요. 113페이지 가로 2번에 반가로 2번요.
자, 따라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나중에 여러분들요, 다른 법에서 특별히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경매 및 공매에 관한 대행 업무 등 이 법 제14조에 규정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문구점이나 표구점이나 쌀가게, 과일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영업도 같이 경험하는 것이 뭐요? 가능하다. 여러분들은 할 게 너무 많죠? 담배 팔 수 있습니까? 로또 팔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에 보면 법 부칙 제6조의 제2항에 규정된 개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죠?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방조를 했는데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공의 컨설팅은 못하죠? 그거 빼고 나머지는 한다 이렇게 해석하죠. 자, 밑에 있는 예제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거기 업무 중에서 동그라미 기억번은 임대업인데, 임대업은 요건 법인 업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임대업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임대관리는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이거 부동산 컨설팅이니까 들어가고, 디귿번은 보시면 조심하셔야 돼. 주거 이전의 부세는 용역의 알선이 법인 업무고, 용역의 제공은 용역업이라는 뜻이에요. 법인 업무가 아닙니다, 이거. 리을번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은 공매 대리죠? 들어갑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것은 공매 대리인데, 공매 대리 할 때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합니까? 아니요. 필요 없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도장 갑니다. 이번에 오른쪽에 도장. 도장 얘기를 칠판에서 해볼 텐데, 자. 도장은 이렇습니다. 도장을, 인장을 등록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칠판을 보고서 인장이나 다음에 나오는 휴폐업은 내용 자체는 뭐 5분, 10분이면 다 설명드려요. 내용 적어요. 시험 문제는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나옵니다. 도장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써먹어야 되죠. 사용한다. 그죠? 이 사용한다는 게 도장에 날이 난다 이 뜻이에요. 저 서류에. 그러면 도장을 바로 찍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큰 틀은 도장을 어떻게 해야 돼? 등록을 시키고 관청에다가 그 다음에 뭐요? 찍어라 이 말이에요. 그 도장. 그러면 어떤 도장을 등록을 시키고 찍는 거냐 그거죠. 요게 자연인하고 그 다음에 법인하고 달라요. 숨 쉬는 사람, 숨 안 쉬는 사람 이렇게. 자연인은 어떤 말이 오냐면 가족관계 등록부 이 말이 와요. 이 가족관계 등록부가 옛날로 치면 호적부예요. 호적.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 이 말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 나타난 인장이라는 건 새겨진 인장 이 뜻이에요. 그 도장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게 쭉 있습니다만 뒤에 거 모르셔도 괜찮고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이 말이 오면 돼.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호적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면 다 등록할 수 있어. 그 도장이 혹시 인감 도장이 아니어도 등록이 돼. 꼭 인감 도장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인 얘기 나오면서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뭐 신고한 인장 이런 식으로 나오면 X예요, X.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이라는 게 인감 도장을 의미해요. 굳이 꼭 인감 도장일 필요는 없어. 본명만 새겨지면 돼.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 응? 이 안에도 계실 수 있어.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그 다음에 호적상 이름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 호적상 이름이 아무래도 보통 촌스럽죠. 주변에서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예쁜 이름 부르고요. 그러면 도장을 팔 때 어떤 도장을 파가지고 등록을 시키고 써야 된다는 얘기요? 촌스러운 이름. 그게 촌스러운 이름이 이거예요, 이거. 부르는 이름 말고. 지금은 이제 개명이 쉬우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이제 일치가 되지만 옛날엔 개명이 어려웠다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결혼하고 나서 개명을 했어요. 제가 놀랬다니까. 결혼하고서 주민등록을 딱 우연히 봤는데 전혀 못 들어본 그것도 아주 촌스러운
그런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제가 누구하고 결혼한 거지? 평상시에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촌스러운 이름으로 도장 파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등록시키고 써라. 이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실제 도장을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도장의 크기를 규제합니다.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도장을 팔아. 크기를. 그렇게. 예. 근데 이 도장 크기도 시험에 간혹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도저히 틀릴 수가 없는 것이 제 생일이 7월 30일. 생일을 기억하셔야 돼. 7월 30일. 예? 예. 아니, 뭐, 아직 멀었어요. 예. 7월 30일. 이렇게. 법인은 숨 안 쉬잖아. 여기는 어떤 말이 오냐면 상업 등기 규칙이라는 말이 와요. 이게. 위하고 틀리죠?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야. 법인의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법인의 인감도장을 얘기하는 거야. 아, 위하고 틀리네. 법인은 무조건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할 건, 자, 그래서 틀리게 될 때는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이렇게 내 대표자의 인장. 그러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X요.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법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최근 시험에 4번이나 나왔어요. 4번이 나왔는데 뭐냐면 밑에 있는 법인은 실제 등록 안 해요.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걸 갖다 구청에 갖다 주면서 시청에 갖다 주면서 나 요 도장 쓸 거예요 라고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끝이에요. 어차피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돼. 그러니까 인감도장을 들고 와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내 인감도장이 요겁니다. 이거 쓸 거예요 라고 제출하면 끝. 그죠? 그래서 이 법인 같은 경우는 7mm, 30mm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도장은 그 크기가 좀 더 크고 그걸 규제하는 상업등기 규칙에 그 규제하는 내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몰라도 괜찮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누구한테 생일이 있다고? 자연인한테 생일이 있고 법인은요 생일이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7월 30일이 없어요. 요거. 자, 이런 도장을 등록해야 된다고. 누가 인장을 등록해야 될까요? 누가? 날인할 사람이 등록하는 거죠. 누가 날인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계약서 써주고 확인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날인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의무가 있고 또 누구까지도 소금까지도. 그렇지만 중개보조는 어떻습니까? 날인할 의무가 절대 없죠. 그러니까 도장을 등록할 의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등록하느냐? 아, 이것을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무엇을? 이거잖아요. 이거. 미리 본 거예요. 그런데 안 한 게 뭐냐면 중요한 거. 분사무소를 안 했어요, 우리가. 법인의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떤 도장을 등록하고 써먹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원래 분사무소는 법인에 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법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쓰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법인의 인감도장은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법인의 인감도장 그 하나를 갖다가 여러 분사무소나 주사무소가 같이 쓰려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등록하고 쓸 수 있는 인장을 하나 더 인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사용인감입니다. 보증하는 인장이요. 이것도 대표자 인장 아니에요. 대표자가 뭐 한 거? 보증하는 인장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나 요것 중에서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분사무소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등록하고 쓸 수 있는 인장이 몇 개예요? 2개. 하나는 법인의 인장. 좀 불편하겠죠? 아니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어떤 도장을 등록합니까? 이게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의 주 내용인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문 한 문제가 나오면 지문 5개 중에 2개는 무조건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 등록합니까? 이렇게 하면요. 어디에 등록하죠? 그러면 등록할 때가 뭐예요? 등록관청밖에 더 있습니까?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사무소에서 쓸 도장이라고 했을 때 그 분사무소에서 쓸 도장은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될까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소, 구청장한테 가서 등록할까요? 그게 아니고, 그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합니다.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최근 시험에 나왔죠. 작년 시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드디어 다시 나왔어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소, 구청장에서 등록한다고 하면 X죠. 대비하셔야 됩니다, 또. 네? 자, 네 번째. 어떻게 인장을 등록합니까?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은 자, 개공이나 그 다음에 서공 입장에서 봤을 때 각각 2가지씩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내용을 쭉 봤을 때 어떤 도장을 등록하느냐 여기까지 분사무소까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어떻게.
최근에 생긴 조문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장을 등록할 때, 자, 인장 등록 신고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설 등록 신청서가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택사항입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가 이런 법정 양식입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 근데 거기 오른쪽 귀퉁이에 이렇게 네모칸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인장 등록할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 개공은 여기다가 도장을 들고 와서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개공은 자기가 쓰겠다고 작심한 도장 그거 있죠? 그걸 갖다가 빨간 인주를 묻혀서 여기다 찍어요. 그래서 이걸 제출하면 관청이 이걸 갖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이건? 도장을 등록하는 거, 이게. 인장 등록 신고서에다가 오른쪽 귀퉁이에 큰 네모칸이 있는데 거기다 빨간 인주 묻혀가지고 도장 찍어서 이걸 내면 이걸 관청이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야 돼? 요 도장. 이게 인장 등록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신규 오픈할 때 개설 등록 신청서를 적어낸다고. 개설 등록 신청서. 거기도 오른쪽 칸에 보면 네모칸이 큰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사무실을 지금 오픈해서 신규 등록 신청하는 사람이 개공으로 등록이 되면 쓰겠다고 작심한 도장을 여기다 빨간 인주를 묻혀서 찍어 이걸 내면 이때 부동산 요 사장님은 두 가지를 같이 한 거야. 사무실 신규 등록하는 것도 하고 인장 등록도 하고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한다면 이때 요걸로 하면 도장 등록만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것은 중개사무실 오픈도 하고 그 다음에 인장 등록도 하고 같이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에요. 편할 대로. 밑에 있는 소공도 등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인장 등록 신고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고용신고서예요. 고용신고서를 통해서 한다고요. 고용신고서. 고용신고는 신고서 양식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 고용신고서는 누가 제출하냐면 고용신고는 개공이 하는 거야. 개공이. 개공이 고용신고를 관청에다 하겠지? 그때 여기 보면 네모칸이 또 있어. 여기다가 소공이 자기가 쓰겠다고 작심한 도장을 여기다 찍어. 그래서 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뭘 하는 거고? 고용신고. 소공 뭘 하는 거고? 인장등록. 이걸 같이 한다고 이렇게?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고용신고. 이렇게.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씩이니까 선택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걸로 해서 할 수 있어.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거라고 그랬어요. 자, 5번. 이제 다 했어요, 거의 다.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죠? 처음 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해놔라고 우리 이건 공부했는데 등록 절차할 때 업무 개시 전까지. 처음 하는 사람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면 됩니다.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근데 기존에 이미 사무실 오픈하고 인장을 등록해 놓은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돼. 어디 가야 돼? 점집 가잖아. 점집 가서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돼요? 언제쯤 풀리겠어요? 물어보잖아. 불안하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 내년부터는 잘 된대. 근데 도장을 바꿔보래. 그럼 어떻게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지. 그럼. 바꾼다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바꾼 도장을 써야 되겠지. 근데 바로 찍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고. 며칠 이내? 7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해놓고 그 변경된 도장을 갖다가 찍기 시작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이렇게. 요 7일이라는 거 많이 나옵니다. 변경 등록 7일 이내. 자, 인장 등록 끝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써먹으면 돼. 어디에다가 날이라고 써먹을까요? 그러면 그죠? 계약서에다가 확인설명서에다가 무슨 하여간 서류란 서류는 다 찍는다고 보시면 돼. 거기다가 어떤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등록된 도장, A에 등록된 도장, 개공의 도장, 하얀 도장을 찍으라고. 만약에 소공이 한다 그러면 소공은 그것도 역시 등록된 도장을 찍으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개공이 등록 안 된 빨간 도장을 찍었다. 법 위반이야.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그러면 영업 정지. 소공이 등록 안 된 빨간 도장을 찍어놨다고. 이때도 자격 정지. 정지 받나요 주로? 법을 위반하면? 도장은? 그렇지만 이렇게 법을 위반해서 정지를 받지만 요거 있잖아요. 도장. 이 도장이 찍혔다고 해서 이 계약 자체가 무효되거나 막 그렇습니까? 이건 아무렇지도 않죠. 이 계약은 그대로 뭐예요? 유효죠. 저희 처음 학교 들어갔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런 게 괴로웠어요. 아니 법에서 금지시켜놨잖아.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
법을 안 지켰는데 이거 계속 유효하니. 그걸 처음에 받아들일 때 힘들었다. 여러분은 안 힘드세요? 아니 여기서는 법을 하지 말라고 그랬고 했는데 이건 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학년 들어가서 이런 게 좀 적응하기 힘들고 아니 여기서 안 된다고 그랬으면 여기도 이렇게 무효로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니라고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예를 지금 기억하는 게 뭐냐면 무허가 음식점이야. 어? 무허가라는 것은 영업 신고증 안 걸고 한다고. 거기서 김치찌개를 먹었어. 김치찌개 값을 내요, 안 내요? 내는 거지. 그 내는 건데 이제 영업 신고증을 안 걸고 하니까 제재를 받을 수는 있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것이 처음에 힘들더라고. 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인장에 대해서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교재 정리합니다. 115페이지 가보시면 115페이지에서 네모 2번에 가로 1번요. 찻줄. 누가 인장을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까? 인장 등록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 찻줄. 개공하고 소공까지 도장을 등록할 의무가 있죠. 자, 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합니까?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하죠? 업무 개시 전까지.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파란 박스 보시면 자, 인장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개공이라면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사용한 인장을 같이 등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번. 파란 박스 1번. 그렇죠? 소공이라면 뭐예요? 사장님이 고용 신고할 때 소공이 사용한 인장을 같이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인장에 대한 변경 등록입니다. 변경 등록요. 언제까지? 7일 기간 잘 물어봐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에 반가로 1번입니다. 법인 나왔죠, 법인. 그렇죠? 법인 같은 경우 가만히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어떤 도장을 등록하냐? 상업등기 규칙 이 말이 와야 돼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어떤 인장? 법인의 인장. 그게 법인의 인감도장이죠? 그런데 둘째 줄 보면 분사무소는 조금 다르죠? 다만 둘째 줄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는 상업등기 규칙 몇 조에 따라서 법인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도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럼 이 말은 분사무소는요.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라는 얘기입니까? 2개. 하나는 법인의 인장, 또 하나는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4번 나왔던 거. 법인인 기업 공인회사의 인장 등록 및 변경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실제 하지 않고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름한다. 이렇게. 요게 4번 나온 거.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등록해야 될 인장이라고 나오죠. 거기 보니까요. 여기 지금 법인이 아닌 개공이니까, 그 다음에 소공이니까, 요 사람이 자연인입니다. 반가로 2번이 자연인, 숨 쉬는 사람. 어떤 글자가 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족관계등록부,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 이 글자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숨 쉬는 사람은, 그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그리고 넷째 줄에 있는 것처럼 생일도 있다고 그랬죠? 7mm, 30mm. 그죠?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넷째 줄입니다. 동그라미 2번 넷째 줄 보시면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뭐로도 등록할 수 있다. 전자문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뭐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자문서로 돼요. 이게 99%예요? 99.9%예요?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안 되는 걸 기억하셔야 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돼요. 이렇게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거기는 뭐 할 게 없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예제 문제 풀어보실까요? 네. 어디가 틀렸습니까? 5번이 틀렸죠? 주된 사무소 소재기관할 등록관청이 등록하는 거죠? 네.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대체로 쉬운 내용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자, 이제 휴표를 볼 텐데 휴표는 칠판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칠판에다가 5분 동안 설명드립니다. 자, 휴업은 쉬는 거.
폐업은 뭐죠? 폐업. 문 닫는 거. 누가 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 만약에 광명시에 있는 분사무소가 있다고 쳐봐요. 이 분사무소만 폐업할 수 있습니까? 따로 할 수 있어요? 분사무소만 휴업할 수 있습니까? 됩니다. 분사무소 별로 휴폐업이 되는 겁니다. 분사무소 별로. 예. 그 다음에 휴업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게 두 가지, 폐업도 두 가지 그래요. 명령입니다. 명령. 자, 첫 번째. 자,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해가지고 길게 쉬려고 하는 사람은 관청에다가 등록증을 떼와서 미리 신고하십시오. 이거잖아. 3개월 넘게 길게 쉬려면 신고해. 미리 등록증 가져와서. 그런 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원래 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해가지고 휴업을 못하는 게 원칙이다. 이 두 마디예요. 규제하는 게. 여기서 세 가지 하셔야 돼. 여기 보면 초과라고 돼 있잖아요. 초과? 초과? 그러면 2달 쉬는 사람은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2달? 없어요. 5개월 쉬는 사람은 신고 미리 해야 되고 등록증 떼고 가서 제출하면서 해야 되고. 그런데 정확히 3달 쉬는 사람은 신고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3달. 3달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초과는 넘어가는 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3달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휴업 신고할 때는 미리 하는 건 하는 건데 이때 가져갈 것은 등록증이에요? 자격증이에요? 등록증 때. 이거 왜 등록증을 갖다 놓으라고 그럴까요? 휴업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무실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맡길까 봐 그런 거죠. 등록증을 어떻게 해요? 뺏어 놓는다는 의미예요. 사무실 빌려주지 못하게. 그게 등록증을 첨부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 혹시 자격증을 첨부한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딱 대비를 하셔야 돼. 근데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등록증, 자격증 되게 따지고 원본, 사본 되게 따지고 미신이야 또는이야 되게 따지고 출제할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중개사법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 영업도 잘해. 이상하더라고. 민법도 잘해. 가끔 제가 듣는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나는 민법은 잘하는데 중개사법이 이게 과목이 지랄 같아서 내가 중개사법이 점수가 안 나온다고 막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믿기 좀 힘든 거야. 중개사법 잘하죠? 민법 잘하게 돼 있어요. 예? 민법 잘하면 중개사법 잘하게 돼 있다고. 예,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괜히 점수 안 나오니까 탓을 하고 돌리고 그러면 점점 더 점수 안 나와요. 예, 내가 중개사법 안 나온 게 내가 내 책임이구나 이 생각하면서 거기 더 파야 돼. 그럼 점수 나오게 돼 있다니까. 예. 근데 사람마다 적성이 좀 틀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공법이나 이런 게 적성이 맞는 사람이 있고 공법은 스케일이 크잖아. 나름대로. 우리 중개사법은 좀 어밀조밀 좀 스케일이 작잖아. 그게 이제 적성이 좀 틀린 건 인정이 돼.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건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잘해요. 자, 그 다음에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그때는 6개월 넘게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출제돼요. 여기가. 응? 여기가.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군대 갔다 와야 된다는 거야. 징집, 입영. 응? 아니면 어디 갔다 와야 돼 또? 병. 그러니까 몸이 아파. 질병에 따른 요양 이런 거. 그죠? 또요? 취하. 학교 가야 된대. 학교. 근데 이런 학교도 있지만 또 이상한 학교도 있죠. 교도소 한 1년 갔다 와야 돼.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지. 요 3가지입니다. 3가지. 이랬을 때 신고하십시오. 미리. 이런 뜻이고. 요 규제 아시면 되고. 폐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등록관청에 가서 역시요. 등록증을 떼어가지고 폐업 신고를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이때도 등록증 떼어갑니다. 등록증. 요거. 미리 폐업 신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두 번째 거. 개업 공인중개사분이 돌아가시잖아. 사망. 돌아가시면 그때 옛날에는 같이 살던 식구들이 관청에 가서 폐업 신고를 했어야 했어요.
돌아가셨다고 폐업신고됐어. 식구들이, 유족들이.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요. 관청이 뭐예요?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를 할 거니까 사망신고를 연계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 돌아가신 개업공인회사의 등록을 어떻게? 반드시 잘라버려라.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뭐가요? 사망이. 근데 지난주에 공부할 때 이 사망한 것 때문에 또 해산한 것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만 시키고 결격사유 위한 3년을 따로 붙이지 않았었죠? 어쨌든 사망 나오면 뭐예요? 절등치 사유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폐업신고 사유가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네 가지. 여기서 이제 휴업신고 했던 사람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재개하려고 한다. 그러면 미리 또 재개신고 해야 돼. 4개월 쉬겠다고 휴업신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일 모레가 4개월이 끝나. 그러면 휴업신고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 이제 영업 다시 하랍니다 해서 관청에 가서 재개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관청에서는 보관 중이던 등록증을 갖고 있었겠죠, 이 등록증. 그 등록증은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돌려줘서 걸고 영업하게 만듭니다. 이게 재개신고입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이것도 미리. 휴업신고했던 사람인데 4개월. 근데 이 사람이 한 달을 더 쉬고 싶어. 그러면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 한 달 더 쉴래요 라고 무슨 신고? 휴업기간을 변경하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변경하는 신고하는 거. 이렇게. 이게 재개나 변경 신고인데 이것은 전부 다 휴업신고 했던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2달 쉬는 거야.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때 첫 번째 경우는 어떤 사람이 2달 쉽니다. 휴업입니까? 2달 쉬려고 해요. 그럼 휴업하는 겁니까? 그럼 뭐 일하는 거예요? 2달 쉬는 것도 하루를 쉬는 것도 휴업이에요. 일단은. 그런데 신고할 의무가 없을 뿐이에요. 2달 쉬는 거니까 휴업은 휴업인데 신고할 의무는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신고 없이 그냥 휴업하면 돼. 내일 모레가 2달 끝납니다. 이제 다시 영업을 재개합니다. 재개 신고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요? 찾아올 등록증도 없고 신고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로 문 열고 시작하면 돼. 일을. 휴업 신고 해놨던 사람이나 재개 신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달 쉬는 사람은 신고 의무도 없고 재개 신고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돼. 4개월 쉬겠다고 하는 사람은 휴업 신고 해야 되죠? 근데 4개월 중에서 2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일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2달밖에 안 쉬고 다시 영업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때 재개 신고합니까? 2달 쉬었는데. 하죠. 4개월 쉬겠다고 신고해놨었기 때문에 등록증 찾아올 필요가 있죠. 그때 2달 만에 마음을 바꿔서 재개할 때도 재개 신고 해야 되는 거예요. 휴업 신고 해놨던 사람이 재개할 때 재개 신고하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5개월 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휴업 신고 해야 되는 거 맞죠? 이론적으로. 진짜 하실 거예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5개월 쉬겠다면 등록증 갖다 놓고 나중에 찾아오고 막 그런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귀찮잖아. 진짜 휴업신고 하시겠어요?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떻게 할게요? 신고할 필요가 없어. 일단 나와서 어떻게 해? 2달 쉬어. 아마 안 갖다 주고 2달 쉬어보면 되잖아. 세상에 이런 일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법에는 돼 있지만 빠져나 법이 있을 만한 법들이 많다고요. 자, 2달 쉬어.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나와서 일을 해. 나와서 일한다는 것을 인증샷이 필요해. 이때는 같이 찍고 밥도 같이 먹고 일주일 정도. 그리고 와서 2달 쉬면 뭔 문제가 되냐고요. 그죠? 휴업신고 이 제도는 쓸모없는 제도예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우긴 배워야 되는 거야 이게. 응? 비슷한 원리를 갖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법에서 뭐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앞뒤가 꽉꽉 막혔어요.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만 딱 생각을 해. 그래서 답답해. 제가 그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특히 우리 집사람. 제가 옛날에 갑자기 딴 얘기가 됐지만 학교 다닐 때 소개팅을 그래도 했어요. 했는데 거기 나온 학생이 국문과 학생이야. 대학원생이 나왔었어. 근데 졸업하고 했었으니까 국문과 대학원생이 나왔는데 그 친구가 저 처음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싸웠냐면 마강수 때문에 싸웠어요.
마광수 교수님 돌아가셨죠? 마광수 교수는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사회적인 악이 없어요. 법대 입장에서는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건 완전히 사회를 망치는 거고. 그래서 막 이렇게 주장하고 정말 뭐 사람 같지도 않고. 아니, 저는 수업을 들었어요. 마 교수 수업을 듣긴 했는데 왜 들었냐면 어떻게 이상한 소리 하는지 보려고.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 교수님이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옹하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것이 저하고 다른 점이에요.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 친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이게 깨어 있어. 사고가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 근데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하긴 하지. 그러니까 싸움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은근히 기분 나쁘게 이렇게 싸우니. 근데 그때는 제가 제 생각이 옳고 그쪽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 생각이 100% 틀려요. 그 친구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법대를 보내지는 마세요. 이게 사고가 너무 갇혀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건 원칙이요, 이건 예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성공을 못해요. 지금 여기 뭐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 딴 일 하면 다 실패해요.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성공 못하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늙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굉장히 할 일도 많고 다양한 생각도 있고, 그죠? 뭐가 진짜 옳다고 하는 것이 100%가 없어. 그런 걸 이제 다 늙어서 깨달은 게 너무 아쉬워요. 자, 어디까지 했지 지금? 여기. 잊어먹었어 지금 뭘 하다가. 아니 근데 협인데 뭐 어디서 하다? 두 달씩 쉬고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했었죠. 예, 자.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교재 정리합니다. 예,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지금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휴폐업 신고할 때는 이렇게 등록증을 갖다 주면서 신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증이 안 들어오면 신고 안 받아줘요, 관청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직접 걸어가서 등록증 가져가서 신고하는 것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자문서로 만약에 이런 신고를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받아줍니다. 등록증이 없으니까 안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이때도 마찬가지지. 그렇지만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는 어때요?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는 이때는 등록증 첨부합니까?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 등록증을 붙이냐고요. 못 붙이죠.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니까 등록증 갖다 내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등록증을 첨부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는 방문해서 신고하는 거, 이것도 인정이 되지만, 자,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재개나 변경 신고하는 것도 인정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휴업 신고만큼은 전자문서로 못한다. 예. 재개나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다. 요때 특히 이것보다도 요게 첨부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휴업이죠? 어떤 사장님이 중개업소 등록을 하고서 한 번도 사무실에 나오시지 않습니다. 직원도 없고요. 혼자 하시는데. 그럼 이 사람은 등록을 해놓고요. 이 사장님은 한 번도 사무실에 나오지 않으니까 영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이랬을 때 이분은 개공 맞습니까?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맞습니다, 개공. 뭐만 돼 있으면 개공이에요. 등록. 근데 이 사람이 일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랬을 때 휴업입니까, 이거? 휴업입니다, 이것도. 휴업입니다. 일 안 했죠? 일 시작 안 했죠? 그것도 휴업이에요. 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냐면, 만약에 등록해놓고 3달이 넘어가도록 업무 개시를 않고 일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3개월을 초과한 휴업이 되니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고 안 했죠? 과태료 나와요, 과태료. 그러니까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뭐로 간주해요? 휴업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보통 여기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나 변경신고 이거 신고 안 하잖아요? 그랬을 때 받는 제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무서운 게 뭐가 있냐면 이거. 무단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그게 무단으로요.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 등록이 날아갈 수도
있다. 크게 처벌받아요. 무단으로 휴업하면. 어? 신고 안 한 것은 과태료니까 별거 아니에요. 돈으로 무는 거잖아요, 이거. 네, 크죠? 자, 교재를 한번 정리해보면요. 자, 119페이지. 119페이지 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다섯째 줄까지 읽어볼게요. 개업 공인기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초과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3개월 초과입니다. 초과하는 휴업.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서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도 어떻게 포함한다.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휴업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든지 아니면 둘째 줄 끝에 폐업을 하고자 하든지 아니면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를 하고자 하든지 아니면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다가 뭘 첨부하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서 첨부한다고 나오죠? 근데 가로 안에 보면 휴폐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등록관청에다가 자 신고해야 되겠다. 근데 신고할 때 거기 보시면 가로 안에 보면 재개나 변경 신고의 경우는 전자문서한 신고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자, 나머지는 넘어가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네모 2번에 그 다음에 가로 1번에 반가로 2번요. 폐업신고는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있죠. 그러니까 폐업신고할 때도 뭘 첨부해요? 등록증. 그리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반가로 3번은 공부한 건데요. 폐업신고했을 때는 간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 없이 철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반가로 2번 신고 방법 보시면 휴업신고는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서 자, 휴업신고할 때도 등록증 첨부하죠. 똑같이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겠다. 이때 휴업신고할 때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못한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넘어가야 되겠고. 121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보죠. 참고 박스 있죠.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관청은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를 받은 때는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다 통보해라? 협회 통보하는 게 몇 가지 있었죠? 여기 보면 휴폐업 신고나 재개, 변경 신고도 통보사항에 들어갑니다. 그죠? 자, 밑에 보시면 첫 줄 원칙, 휴업기간에 제한해서 원칙. 개업공인회사의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페이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면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가 있다.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뭐가 있다고요? 박스에 보니까 요양, 그쵸? 징집에 따른 입영, 취하, 기타 등등등, 그죠? 예. 자, 밑에 있는 박스 문제 한번 풀어보십니다. 기업번은 등록하고 나서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그죠?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정도가 되면 신고해야 되겠죠?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휴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에 정한 사유를 빼고는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디귿발은요, 본사무소만 따로 휴업할 수 있지요. 틀렸네.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료 전에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휴업을 하고 있으면서 휴업신고하는 게 말이 돼요?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는 다 미리 하는 거다. 미리. 틀렸죠. 리얼번도. 그 다음 마지막은 변경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해요? 안 해요? 재개나 변경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해야 된다고 나왔으니까 이거 틀렸죠? 뒤에 3개가 틀렸는데 디귿번, 리얼번, 미음번이요? 밑에가 틀렸네. 그래. 정답 5번입니다. 요거 디귿, 리얼, 미음. 그죠? 맞죠? 디귿번 틀렸지. 그 다음에 리얼번도 틀렸고 미음번 틀렸고. 그죠?
답을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중개계약 보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요. 자, 중개계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팔라고 그럽니다. 집을. 집 팔라고 내놨습니다. 지금. 의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중개를 해가지고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가 돼서 팔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중개해줘가지고 이제 거래가 된 겁니다. 이때 의뢰를 내놨어요. 의뢰를 했어요. 요 의뢰란 말이 중개계약이에요. 이 중개계약이란 말은 실무적으로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냥 교과서에나 법조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분들이 이거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중개계약이란 말을. 중개계약이란 말이 뭐하고 같은 말? 의뢰. 부동산에 내놨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중개에 대해서는 공부했어요. 중개 뭐예요?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예요? 알선하는 것이 뭐예요? 중개. 첫 시간에 했던 거고. 이랬을 때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수험생분들이 뭘 많이 생각하냐면 중개계약이라 그러면 이거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같지 않죠? 자, 첫 번째 중개계약이 의뢰, 두 번째 중개 서비스, 세 번째 거래계약 체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이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중개계약 의뢰를 할 적에는 대부분 뭘로 의뢰를 하던가요? 말로 하죠, 말로. 왜요? 말로 하잖아, 말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걸 다 구두 뭐 이렇게 했었어요. 구두가 뭐야? 신는 신발이요? 말이잖아, 말. 그럼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그죠? 안 합니다, 거의 서면으로. 전부 다 말로 하지. 그죠?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계약 가만히 보면, 여러 중개업소, 여러 부동산에 내놓습니까? 아니면 한 중개업소에 내놓습니까? 그렇지.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지. 누가 한 집에 가서 내놔? 잘 안 내놓잖아요, 이게. 여러 중개업소에 내놨을 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일반 중개계약. 한 집에 내놨을 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전속 중개계약. 그러니까 중개계약의 종류를 얘기할 때 일반이요, 전속이요, 뭐 이렇게 뭐요 이렇게 나온다고. 대표적인 게 일반 전속이지. 우리가 지금 이거 보겠다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자, 요거 봅니다. 교재 보시면 125페이지요. 제일 위에 보면 12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 요청이라고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중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손님이 사장님한테 말로 하지 말고요. 어떻게? 서면으로 합시다. 일반 중개계약서 씁시다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일반 중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4가지가 나와요. 근데 요거 있잖아요. 요게 간혹 시험에 나와요. 간혹. 한 지문 정도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 중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필수 기재사항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서에 필수적인 또는 필요적인 기재사항이라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1번에 중개상물의 뭐죠? 위치하고 규모죠? 자, 위자를 따서 암기하시고 위치, 규모, 위자입니다. 위치, 규모. 그러니까 주소하고 면적 같은 거 얘기합니다.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 뜻이요. 두 번째 2번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예정 금액은 예정 가격이에요. 예정가 또는 예정 가격, 예정가. 이 사람이 처음에 내놓을 때 이 집을 갖다가 2억에 팔아주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 2억이 뭐예요? 그게 예정가예요. 2억에 팔아주세요. 그게 뭐예요? 예정가. 응? 지금 막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18억 하던 게 14억에 나와도 살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뭐예요? 실거래가보다 낮게 14억에 내놨어. 그럼 14억이 뭐예요? 예정가지, 예정가.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예정 가격에 대해서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라고 나오죠? 중개보수, 그죠? 그래서 보수할 때 숫자를 동그라미 치시고 보수. 자, 보수 얼마로 할 건지를 꼭 적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쟁 피하기 위해서 보수 숫자의 동그라미. 마지막 4번이 뭐죠? 그 밖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돼 있죠.
준수해야 될 사항들, 지킬 것들 이거죠. 준수사항, 준자의 동그라미요. 준수해야 될 사항들. 뭐냐면 이 사람이 내놓을 때, A가 내놓을 때 요 2억에 팔아주시는데 한 달 내로 팔아주세요. 1개월 이렇게 하면 요게 준수사항이에요. 한 달 내에 팔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응? 준수할 사항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일반 중개계약서에 반드시 담겨야 될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네, 그래서 네 가지를 암기해버리자고요. 자, 암기하실 때 이렇게요. 자,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은 이 아이의 수준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일반인들은 얘 수준이, 이 아이의 수준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일반 애들보다 뭐요? 공부를 잘 못합니다. 공부를 잘 안 시켰어요. 맨날 놀기만 하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좀 수준이 떨어져요. 이 아이의 얘 수준이 어떻게 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처럼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학습지 좀 끊고 그래야 되겠어요. 시키고. 학습지를 끊는다는 게 좀 이상하네. 학습지를 갖다가 뭐라 그래 그걸 받아보는 거. 애가 너무 공부 못하니까 안 하니까. 제가 들었던 이 얘기가 얘 수준이 위험합니다. 우리 둘째 놈 보고 하는 소리예요. 학습지 선생님이. 얘 수준이 위험해요. 빨리 학습지 시켜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요새 방학 때잖아요. 방학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올 때 어떤 경우는 이제 아침 일찍 학원 가더라고. 그래서 학원 여기 이제 가게끔 이렇게 태워다 주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차 안에서 이제 두 놈하고 저하고 있는데 두 놈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빠, 방학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학교 가는 게 더 좋대요. 방학 때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니까. 그리고 학원 가니까 학원에서 숙제가 엄청나.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재밌는 걸 들었는데 어제 그 둘째 놈이 가니까 어제 총싸움을 한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갔더니 그 숙제가 없다네. 뭐 숙제 안 해도 된다. 숙제 이제 다 했다나 막 하면서 막 총싸움하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놈이 둘째 놈이 지 엄마한테 숙제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저기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좀 문자 보내가지고 엄마가 책을 갖다가 잊어먹었다고 좀 해. 우리 집사람이 진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제가 들어간 시간에 이제 자유 시간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애가 막 생기가 돌아. 그래가지고 총싸움 한 거예요. 그 1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저녁에 자면서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 저 엄마들 제가 전부 다 좀 뭡니까 협약을 맺자고. 과외시키지 말자고. 똑같이 제발 과외시키지 말고 좀 놀게 만들자고. 그걸 제안하고 싶어. 될까?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공부 잘하든지 말든지 그냥 총 쏴먹고 놀 때가 좋지. 자, 얘 수준이 위험하다고 한다.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반가로 3번 보면 동그라미 1번 중요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그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즉 표준 서식, 즉 법정 서식이 진짜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그 일반 중개계약서는 권장하는 서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표준 서식에 대해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가 출제가 집중되고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요.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다. 자, 쉬었다가 전속부터 보겠습니다.